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7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새로 가동되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 수천 명이 수용됐던 통영 용호도를 통영시가 역사 유적섬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사천공항 증편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저가 항공 투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 파프리카의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산 파프리카 품종 개발과 보급이 다양하게 시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경남 고성을 비롯해 전국 7기가 새로 가동되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를 무색해하고 있는데요.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공룡박물관과 인접한 하이면 덕명마을. 이곳에서 3km 떨어진 곳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먼지만 14,000여 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한 10몇 년을 배암을 앓고 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병원을 닫았고 대도 안 되고 내가 따라다녀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작물도 안 되고 사람한테도 참 기작이 많고 이래가 우리 현감도 몇 년 전에 배암으로 하나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들이 자체 조사해 봤더니 주민 200여 명 가운데 7.7%가 암에 시달린 것. 이런 가운데 바로 옆에 고성 화이화력 석탄 화력 발전소 2기가 들어서자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부분을 놓고 여기다가 측정기를 설치해서 항시 밤낮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이 모니터링한 결과는 군청에서 항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는 오는 2054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한 연구기관은 이 계획대로 간다면 최대 23,000여 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봤습니다. 조기 폐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건강 편익이라든지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 하지만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석탄 발전소가 새로 운영에 들어갔거나 계속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이 되면 2050년 탄소 중립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선언에만 불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빨리 끄고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포로 수용소 하면 거제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통영의 작은 섬에도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강성으로 분류된 북한군 포로 수천 명이 예전엔 용초도로 불렸던 용호도에 수용됐는데요. 통영시가 이 섬을 역사 유적섬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통영에서 100km 30분 거리의 외딴섬 용호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봄, 거대한 상륙함이 들어오더니 원주민의 집과 밭을 불도저로 밀고 불태워버립니다. 고향 떠나기가 어려서 나중에 이제 나가라 안 나가니까 막 불로 나부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강제에 이제 이주를 한 거지. 주민들이 쫓겨난 섬 전체 10여 동의 포로 수용소가 세워졌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강성으로 분류된 8천여 명의 북한 인민군이 이 섬에 수용됐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표지석과 저수조, 보급품 창고 등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약 한 수천 명 되는 포로 수용소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아주 상당히 큽니다. 크고 주변에는 또 배급 저장소라든지 잔존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신 시설이 있던 곳에는 인민군 만세라 쓰인 글씨가 선명합니다.
이처럼 섬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포로 수용소 유적은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축약판으로 포로 진압과 사상 검증 과정에서 무수한 희생을 치러 지옥도라 불리던 섬. 그 아픈 역사 또한 보존하고 알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통영시는 나아가 오는 2024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이곳을 역사 유적섬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전시관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까지도 높여내는 한국 현대사 그 질곡의 현장이 역사와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길 통영시와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중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는 비는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어제보다 4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6도, 함안은 15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18도, 산청은 19도 내외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산발적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춤한 더위는 모레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부 경남 주민들의 수건인 사천공항의 항공편 증편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의 투입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의 관문인 사천공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김포 제주 노선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무늬만 공항으로 전락한 겁니다. 항공편은 사라졌지만 수요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천 김포 하늘길에 하이에어가 투입됐으며 탑승객 수는 6개월 만에 2만 2천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 하이에어는 사천 김포 노선을 하루 2, 3회로 정편하기도 했습니다. 사천공항 노선 정편의 또 다른 신호탄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국회의원은 인수를 주도하는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 정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핵심 관계자를 몇 번 만났습니다. 진주 사천이 항공우주국가 산단의 중심지고 또 MRO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노선을 정편해야 된다. 네. 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저가 항공, 즉 진에어와 에어부산 투입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에 하루 17조에서 30조가 거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이거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 의원은 진주 곰순이 사건 이후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경남의 주요 시설 채소 작물 가운데 하나인 파프리카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산 파프리카 품종 개발과 보급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지난 2010년 424헥타에서 2014년 598헥타, 2019년 728헥타로 전국적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가격은 2010년 킬로그램당 6,745원에서 2014년 5,490원, 2019년 4,788원으로 10년 전보다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산 품종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 라운, 값비싼 수입 종자를 대체하고 소비자 기호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13년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작지만 당도는 10브릭스로 더 높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과일처럼 날것으로 먹는 수요가 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6년쯤 지난 게는 이제 소비자들도 점차 늘고 중도매인들도 이제 좀 찾는 입장이고. 수입종인 바나나 파프리카의 단점을 개선한 피노키오는 지난해 개발돼 시험 재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파프리카 품종은 고추의 10배 가까운 비싼 종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당도도 아주 높아서 그 미니 파프리카를 많이 이제 찾는 추세로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산화와 다품종 개발이 공급 과잉으로 빚어진 파프리카 농가의 경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1회 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진주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이의효제의 길 조성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 제2부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용당 일반산단계획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전 9시 사천시청 열린민원실에서 마련됩니다. 거제복지 아카데미 갈등관리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진행됩니다.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계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 조사한 결과 진해만 내역인 진동만과 원문만, 고현만 해역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이 상승하면 빈산소 수계 발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수화식 양식장은 수화연의 길이를 짧게 하고 먹이 공급량 조절 등을 당부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형평적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27일까지 사회 형평적 인재 14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인재 14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사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해 저수지와 배수장,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사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중점 관리 중인 D급 수리시설 9곳을 포함해 모두 145곳에 대해 배수시설 작동 여부와 배수로 정비 상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다음 달 6월부터 가야산 국립공원 만물상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됩니다. 국립공원공단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탐방로의 훼손을 막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당초 평일 100명, 주말과 공휴일 500명에서 평일 60명, 주말과 공휴일 340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야산 국립공원 만물상 탐방로는 지난해부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 단위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상남도는 올해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연휴양림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주 월화산 자연휴양림과 도래제 자연휴양림 등 5곳의 산림휴양시설이 조성 중인데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거창 항로화 자연휴양림은 올 상반기에 준공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16개 자연휴양시설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21 경남관광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 제23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우수 관광 자원과 단계별 방역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코로나19로 특산물의 판로를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우수 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편 관광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관광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남 관광발전 컨퍼런스도 개최됩니다.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를 돕고자 오는 25일 FTA 시스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선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원산지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FTA 코리아 시스템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나 창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관광 모델로 스마트 마을 리조트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마을 리조트는 산악 경관형과 스포츠형, 농산 어촌형 등의 유형으로 나눠서 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객이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관광을 하고 마을에서는 숙박과 음식 쇼핑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 모델입니다. 경남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179개 테마 마을을 스마트 마을 리조트로 전환하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에 참가할 기업 10곳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업체와 기술 인증 제품 생산업체, 특허 취득업체 등입니다.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 10곳에 부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형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선포식이 오는 24일 창원 남산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경남형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혁신 모델 학교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신이 만든 시간표대로 듣는 제도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